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시원한 방송, 팩트에 기반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송, 팩사이다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조사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송, 팩사이다 진행자 임원정입니다. 시원하고 투명한 사이다만큼 국민 여러분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는 방송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시고 대담을 나눌 분은 우리 경제 전문가이자 또 국회에서 정치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상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주제는 대북 문제, 북핵 문제입니다. 네. 민감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고 작년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더니 그죠? 네. 뭔가 계속 뜻만 들이지, 그죠? 뭔가 밥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가 다시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고 최근 뉴스를 보면요, 예컨대 랜드 보고서 같은 경우는 2020년이 되면 북한이 핵탄두를 100개를 소유하게 될 거다. 네. 이런 좀 무시무시한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도 대북 문제, 북핵 문제 해결은 미국민의 안전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박사님 모시고 네. 신전벽두 네.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사이다만큼 좀 시원한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2월 말 3월 초 북미 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다는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그 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김정은, 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네. 외교적으로나 실질적인 성과가 있든 없든 간에 예. 외교적으로 어떤 대외 과시용 선전물이라고 할까요? 예. 이 성과를 그래도 없는 성과라도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예. 그런 결과물을 내놓고 싶어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실천적인 방안은 없더라도 말의 성찬으로서 폼을 잡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국민들한테 네.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라도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소리는 크게 날지언정 뭔가 빛 좋은 개선을 보냐 성과는 없을 거다 이런 예측인가요? 성과라는 것은 예. 특히 저희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라는 성과는 예. 북한의 비핵화일 건데 예.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만나게 만든다는 거죠, 김정은과 트럼프가. 어찌됐든 그래도 한 번은 좀 만날 가능성이 예. 지금 현재로서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면서 또 궁금해하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간 정상회담도 합니다만 정말 북한이 비핵화할 그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북한이 지금까지 어떤 말을 했는지, 특히 김정은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예. 작년 4월 1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표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한 미군 철수 같은 건 북한이 요구를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4월 20일 날 북한의 노동당, 이 중앙당위원회 그 전원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 북한의 최고의 정책 결정기구죠. 거기에서는 국가 핵 무력을 완성했다. 그다음에 세계적인 핵 강국이 됐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미국과도 만나고 하면서 우리는 비핵화를 하겠다 어쩌다고 쭉 얘기를 합니다. 예. 노력을 하겠다 이러죠. 근데 갑자기 1년이 쭉 지났는데 작년 12월 20일이 되면은 또 조선 이 중앙통신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6.12 조미 공동성명, 이렇게 6.12 조미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걸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돼 있지 북한 비핵화란 말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은 물론 남한에도 핵이 다 없애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혹시 남한에 핵을 들어온다거나 전술핵 같은 것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다 없애야 되고 어쨌든 미군의 전력이 빠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북한 비핵화라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을 다 없앤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용어가 전혀 다른데 지금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비핵화는 이제 소위 한반도 비핵화. 그렇죠. 한반도 비핵화를 예.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전혀 다른데 예, 예. 특히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자꾸 주장하는 것. 예, 예. 아까 조선반도 비핵화 그 말입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너희들이 제대로 했느냐라고 네. 자꾸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피해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싸움만 하고 있고 예.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북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또 기대감을 또 우리가 아니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편에서는 뭐 작년 초에 막 전쟁의 위기까지만 가다가도 이게 이제 약간 평화 무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지속적으로 이게 시소처럼요. 약간 평화 무드로 갈 듯하면서도 약간 좀 긴장이 더 강화되고 뭐 이러면서 북핵 해결은 요원해지는 과정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면 이 한반도의 어떤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저도 뭐 대단한 전문가도 예, 아니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예, 건데 예. 실제로 이 핵을 보유하려고 노력했던 나라나 이 조금이라도 보유한 나라는 지금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나라는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대칭 전력, 예. 비대칭 전력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기인데, 자,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은 경제력에서 두 나라가 큰 차이가 나면 네, 네. 경제력이 약한 나라가 큰 나라하고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전속 비행기, 뭐 탱크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죠? 이 답이 안 나오고 예. 경쟁을 할 수 없으니까 예, 예. 핵무기라고 하는 예, 이 최후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 대항하는 그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남한의 경제력의 뭐 20분의 1도 안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는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인구가 2억 명인데 예, 예. 그 원수지간인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는 13억이나 되고 예, 예. 경제력도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핵을 개발해서 인도랑 붙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핵을 개발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서 네. 아니면 보유하고 있다가 포기해서 아주 나라 꼴이 많이 아닌 나라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네. 하나가 리비아의 옛날에 가다피 대통령인데 그렇죠. 예. 핵 개발을 하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결국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국민들한테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소련이 해체될 때 경제 개발 조건으로 핵을 러시아에 넘겨줬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핵이 없으니까 몇 년 전에 러시아가 군사력으로 몰고 와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예.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대항을 못했습니다. 미국도 도와주지를 못했고 이 두 가지 사례를 북한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북한이 그런 차원에서 핵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최근의 뉴스를 보면요, 네. 소위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도 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는 자기는 않을 거라고 본다 이런 식의 또 관측을 내놔가지고 예. 신문 기사가 크게 났었는데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관점이 예. 보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연동해가지고요, 제가 하나 또 여쭤보면 오늘 뉴스 보면은 국방백서에서 드디어는 이제 북한은 적이라는 내용을 삭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이제 핵무기 폐기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과 우리가 연관해서 본다면 과연 우리는 계속적으로 안보는 더욱더 흐려지고 그죠, 옅어지면서 북한은 계속 핵을 갖다가 고수할 것이고 네. 또 한미 동맹이나 아니면 기타 우방들의 관계와는 더욱더 그 관계가 예전과 같이 강건하지 않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대한민국의 안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그 북한은 나라가 아니다라는가 그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쵸, 예, 예, 굉장히 예. 논란이 됐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의 성격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첫 번째,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예. 한다고 할 때 북한은 한반도의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점유하고 있는 그죠? 이 아주 나쁜 세력이죠. 그쵸. 두 번째,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91년인가? 예, 예. 그때는 국가로 보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남북 서로 경제 협력을 할 때는 네, 네. 상호의 이 권력 주체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성격이 아주 묘합니다. 다만 북한하고 우리는 한국에서도 적대 세력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같은 민족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쵸, 두 가지 예, 견해에서 보는 것 예,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족이 다른 것보다 네, 네. 이념이 다를 때
훨씬 더 센 충돌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예, 맞습니다. 자, 우리가 6.25 전쟁, 한국 전쟁도 알고 보면은 소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도 북의 사회주의와 남쪽의 민주주의가 충돌을 해서 예. 어마어마한 사상들을 냈습니다. 예, 예. 중국도 결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으로 엄청난 그 싸움이 벌어졌고 예, 예. 과거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에도 보면 네, 예. 공산당인 그 레닌이 이끄는 적군과 이 반대파인 백군이 싸워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끼리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념끼리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북한은 지금 우리가 알아들었던 북한은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입니다. 예. 이건 북한을 그래서 민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념 적대색으로 보는 거고 특히 북한의 집권 세력과 북한 주민을 좀 별개로 보는 그런 냉정한 좀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정리하자면요. 그러니까 그 국제관계라든가 냉엄한 그 질서 속에서 네. 그 북한이 핵을 갖다가 자진해서 폐기할 가능성은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선상에서 우리의 안보는 네. 우리가 그저 책임지고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그저 요원할 길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를 원하거든 예, 예.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그렇죠. 있습니까? 그런 말 있죠. 예. 그런데 이념 대결이 있는데 지금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예, 예. 해양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과 우리 남쪽 네.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고 대륙 세력이라는 것은 북한, 중국, 소련을 말합니다. 예, 예. 미국, 일본, 이 대한민국은 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입니다. 엄연한. 네, 네. 이 러시아도 전체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쵸. 사회주의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념적으로 어느 쪽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야하는 것이 딱 답이 나옵니다. 네, 네. 최근에 그 한미 동맹 문제와 예, 예.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 문제가 지금 많이 그 문제를 갖고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한미 동맹과 방위 분담금 문제는 네, 네. 이걸 비용으로 보느냐 보험료로 보느냐 네.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걸 자꾸 비용으로 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미래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예, 예. 실은 동맹이나 이 말하자면 방위 분담금을 보험료로 보면 네, 네. 그렇게 싼 보험금이 없습니다. 아, 예. 예, 보험료가 없죠. 예컨대 주한 미군의 지금 한미연합 작전 훈련을 보면 전쟁이 발발하면 네. 미군이 한 60 몇만 명인가? 67만 명인가? 예, 예. 한국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건 완전히 우리가 보험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보험을 없앤다. 실제로 동맹 같은 경우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여행 많이 가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호주나 뉴질랜드는 네, 네. 주변에 적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안보 차원에서 안전한 나라인데 예, 예. 그 호주나 뉴질랜드가 미국, 캐나다, 영국과 정보 교류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아주 재밌게 제가 본 사례가 있는데 동유럽의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예. 예전에 폴란드라는 나라는 서쪽에 독일, 동쪽에 소련, 러시아 그쵸, 그래서 예. 중간에 끼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나라인데 네. 지금은 이제 독일은 민주국가가 됐고 소련은 러시아는 이 예.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해서 알 수 있듯이 예.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폴란드 정부에서 뭘 했냐면 미국 보고 폴란드에 주둔해달라. 그래서 그 경비에 뭐 2조 원인가 3조 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해주겠다. 자부담해가지고. 네, 예. 자기가 부담하겠다. 이런 제안을 미국한테 합니다. 이유는 뭐냐? 미국이 주둔을 하면 러시아가 들어오고 싶어도 미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보험료로 보면은 네, 네. 그렇게 굉장히 싼 보험료가 됩니다. 예, 예. 근데 자꾸 이것을 이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세력이 이게 비용이다.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를 침해하는 거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시각이 전혀 다른 건데 우리가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네. 많은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 중에 하나로 보는 그런 좀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기사 지금 뭐 트럼프가 비용을 좀 증액해라라고 했을 때 보험료를 증액해라 하면 또 말이 좀 되네요. 네, 보험료를 증액하라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국방비가 작년에 40조 원이었고 올해 한 44조 원, 45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올해. 근데 거기에 보험료 한 3조에 5조 이 정도 내 가지고 우리나라 국군의 전체 전력보다 더 막강한 군사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약간 그 균형 잡힌 시각.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게 의존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 예, 예. 자기 집을 누가 지켜줍니까? 그쵸. 자기 스스로 맞습니다. 지켜야죠. 예. 다만 자기 집을 혹시라도 지키기 어려울 때 들어놓을 보험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설이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북미 정상회담을 미북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하니까 네. 또 지켜보면서 그죠? 네.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저희 안보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뭐 문재인 정부가 진보 성향을 띠면서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해양 정책을 펴서 해양 동맹보다는 네. 북방 정책이라든가 북방 쪽에 있는 나라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건강한 정치 세력이 그죠? 네. 태동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예. 이게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는 무너져도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그쵸, 있지만 예. 안보가 무너지고 그러면은 그건 재기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좀 감상적으로 생각한다든가 네, 예.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예. 그 한미 동맹 관련한 그 비용을 보험료로 보자. 그리고 북핵 폐기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 폐기할 의지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관측을 내놓으면서 한편에 어려운 전망을 하면서도 우리가 또 안보에 대해서는 또 우리의 의지를 다져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 대목에서 또 사이다 한 잔. 예. 네, 이상 북미 회담 그리고 북한의 핵 폐기 문제와 관련해서 김상민 박사님 모시고 대담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